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판례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확대했어요. 이제 좀 보기가 좀 좋을까 모르겠네요. 자,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간. 아유, 이거 계속 반복이죠? 법원, 헌재, 그다음에 마찬가지요. 국회, 대통령, 국회의장 다 해요. 요즘 최근 판례까지 다 해서. 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 2인자예요.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 공간 경계지점 100m 이내 뭐야? 전면금지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들어가야 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따라서 이내 장소에서 행진을 또는 여기서 행진을 제외한 5개 집회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똑같은 취지에서 100m 이내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 알겠지? 예외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침해야. 요거는 다 같은 취지야. 그래서 같은 취지라서 밑에 설명을 좀 붙여놨어요. 5개 집회. 자, 집시법상 100m 이내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들어가면 합헌이지만 전면적 금지하면 위헌이다. 자, 이번 판례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아시죠? 자, 이게 판례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기능성 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인데, 자, 일단은 이건 아실 거야. 건강 기능성 자, 식품. 자, 요거에 대한 기능성 광고, 기능성의 중요가 아니라 이거죠. 광고죠. 이게 의료 광고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아, 판례가. 알겠지? 의료 광고도 마찬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 기능성 광고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판례가. 이거 사전 심의는 전부 다 허가. 자, 사전 허가 금지되는 자, 검열 이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거 위헌인 건 다 아실 거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 이거 사전 심의인데 심의 받지 않은 사건이 있고요. 아는 사건이 있고요. 심의 내용과 다른 이런 사건이 있어. 알겠지? 뭐야? 심의받지 않았어. 그러면 광고를 못하게 해. 사전검열 금지 반했다. 알겠지? 또 심의한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광고를. 알겠지? 그런데 이것도 금지하는 거야. 심의받지 않은 것도 금지하는 거야. 이거 둘 다 위헌이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판례를 그래요.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라든지 의료 광고 이거 사전심의제도는 사전허가제다. 알고 있어요. 검열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판례가 여러 개 있는데 심의받지 않았는데 하세요? 하지 마세요. 금지하도록 한 것과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했을 때도 금지하도록 한 거 전부 다 사전검열 금지에 반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만 많이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내용을 써놨다고. 그래서 현행헌법상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건강기능성 광고는 인체 구조 등 여러 가지 상업적 광고이지만 상업적 광고일지라도 표현의 자유에 사전검열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밑에 뭐 심의기관이 주체가 돼서 뭐 이렇게 갖고 3번. 자, 그래서 이게 사전검열입니다. 그래서 된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건강기능성 식품 표시, 광고, 심의 기준, 방법, 절차, 시각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따라서 보니까 이것도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반하는 그거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5번에 이 사건의 건강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검열이 행정권에 있어 행해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고 종래 이와 결례를 달리하는 것은 전부 다 바꿉니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정의 의의를 보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허가제로서 금지되는 허가제는 맞고 심의받지 않았을 때 금지되는 건 위헌이다. 알겠지? 또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뒤에 나와야 알겠지? 그리고 또 위헌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나만 알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못 보던 판례인데 이거 혹시 합헌 아니야? 그러지 마시라고. 다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OS 지문 볼게요. 그 밑에. 자, 올해도 23년 경찰체에서도 나왔잖아.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광고는 인체 구조, 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 유용한 효과를 준다. 기능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성 소비 촉진 상업 광고이지만 당연히 표현의 자유 대상 동시에 같은 법의 2항의 사전검열 금지에도 해당됩니다. 알겠지? 그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훈 보상 대상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시 수급자 1인, 요것도 판례 많지? 이게 보훈보상법도 있고 국가유공자법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법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수급권자 1인에 한정하고 이걸 나이가 많은 자에게만, 그러면 안 되지. 나이가 제일 많은 자는 가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인 거야. 그분은 예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달 뭐 50만 원 받아갖고 그분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자녀분들 중에 또는 후손들 중에 신청한 자 중에서 필요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나왔어야지. 일률적으로 예 없이 나이가 많은, 그러면 위헌이에요. 알겠죠? 기출지문도 보시면요. 보험보상 대상자,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토록, 이러면 위헌이다. 알겠지?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토록 하면 이거는 반한다.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판례 볼 때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는 꼭 헌법 불합치로 외우세요. 그거 빼놓고 그냥 위헌과 헌법 불합치 구분 없이 말하셔도 돼. 알겠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이대로 외우셔야 돼. 그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많은 자가 나오면 어떤 법이든 다 위헌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병역의 종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자, 이거는 다 아실 거야.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지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안 했죠? 자,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거, 이게 위헌이었던 거 아시지? 그럼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하는 거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건 합헌이다.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역 복무를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게 위헌이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인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형사처벌하는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군사훈련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 종류 조항, 요게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 알겠죠? 형사처벌 자체가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 보세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결합되어 발생할 문제일 뿐이지. 알겠지? 그러면 처벌만 따로 얘기하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아요. 알겠죠? 처벌 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가, 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고 처벌하겠다가 붙어야, 이게 어떤 논리하고 하냐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출소하고 나서 보호 관찰 대상자가 되려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자신의 주소지를 이동했을 때 이동시마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주소지 이동. 이동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뭐가 붙었어? 여기 붙었잖아. 그럼 뭐야? 7일 이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신고 의무가 7일 이내와 같이 붙어서 잘못된 거야? 이게 똑같은 논리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신고 의무 자체는 반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출소하고 나서 신고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주소지 변경됐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7일 이내 신고하래. 그러면 7일 넘어서면 형사처벌하겠대. 뭐야? 그럼 8일째도 형사처벌할 거고, 한 달이 넘어도 형사처벌할 거고, 1년이 넘어도 형사처벌할 거고, 10년이 넘어도 처벌할 거고. 얘는 뭐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폭넓은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7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넓어졌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잘못된 거야. 신고 의무만은 합헌이야. 알겠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죠. 이게 객관식 법학 문제에서 조금 특이사안이에요. 뭐뭐 과라고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하고 과라고 연결됐어. 그럼 이건 뭐야? AND로 연결됐으니까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뭐뭐 이거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다른 거란 뜻이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위헌정당 강제산이 있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야, 목적 또는 활동이야. 그거 정확하게 외우라고. 목적 또는 활동이야. 알겠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27조 재판청구권에 뭐라고 돼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이야, 헌법과 법률이야. 정확하게 외우라고. 헌법과 법률이야. 하나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야. 그래서 알겠어?
이거는 8조 사항이고 2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헌법과 법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거 하나만 싹 빼갖고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과하고 이거나 또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이거 객관식 문제에서 이 필수야. 법학에서의 필수가 되는 게 법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래서 병역 의무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을 때 대체복무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게 결합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처벌만 문제가 합헌이라고. 알겠지?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것 때문에 써놓은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이건 다 아시는 결론 판례인데 이렇게 봐봐. 기출문제 봐봐. 엄청 많죠? 예,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올해도 보세요. 국회 8급도 나오고 경찰 1차 올해도 나오고 뭐 그냥 주구장창 나와 이건. 보세요. 자, 첫 번째 OX. 양심적 병역 거부 바탕에 드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이유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제가 그랬죠.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있어도 종교적 병역 거부는 없어. 왜? 내가 병역 거부를 하게 된 근거가 종교든 비종교든 윤리든 사상이든 가족관이든 세계관이든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양심은 사회정의 질서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정의 질서로 양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이 보이는 거야. 봐봐. 네 번째,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은 민족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틀렸다고. 알겠지?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법질서나 사회기본,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서 양심상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지. 이게 작년 경찰 승진 문제야. 그럼 두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실상 당사자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4번 지금 네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 같은 취지인 거 알겠지? 양심은 도덕, 사회적 질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 의무 면제와 특혜, 부여에 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 의무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현역 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고. 이건 맞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 대체복무제 몇 개월이야? 36개월인가 32개월이더라고. 왜? 여러분 산속에서 군생활 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출퇴근하면서 교도소에서 교도행정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뢰 제거할 건 아니지. 알겠지? 그건 아니잖아. 양심적 병역 거부다 보고. 하여튼 병역 복무하지 마시고 그냥 지뢰 제거하러 다니세요. 뭐 죽으라는 거야? 제기랄? 그건 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40개월? 이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등가성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32개월인가 36개월로 설계를 해놨더라고. 약 2배 정도로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맞아 볼게요. 현역병 또는 소집 통수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입영일 소집일. 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건 뭐야? 양심상 결정도 없고. 알겠지? 대체복무제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3일 내 자, 입영을 하지 않으면 그럼 처벌해야지. 내버렸어. 처벌 조항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알겠죠? 대체복무제가 있거나 또는 양심상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야, 너 왜 3일 지나도 입영을 안 해?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자,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면 된다? 아니죠. 그 사람의 양심상의 결정은 된다고요.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 증명할 의무가 있다? 알겠지? 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얘기했어. 진지해야 돼. 진지해야 돼. 내 마음의 소리니까 진지해야 된다고. 사회윤리 도덕하고 같을 필요는 없지만 알겠지? 진지하다는 뜻은 뭐야? 바꿀 수 없는 결정해야 된다고. 그 말을 내가 입증해야지. 알겠지? 내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판례까지 해갖고 지문까지 해갖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5번 볼게요. 아동학대에 관련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형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여러분 요 판례 나오면 이 판례뿐만 아니라 어떤 판례도 관계없어요. 10년 동안인데 10년 동안이라고 돼 있지 10년 안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 봐봐. 10년
동안 이렇게 써 있거나 또는 10년 내. 이거 차이점이 뭐야? 그럼 10년 내라고 그랬으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럼 7년도 나올 수 있고 5년도 나올 수 있고 3년도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7년 동안 10년 동안 했으니까 얘는 이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얘는 10년밖에 안 나와. 알겠어? 10년.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그럼 위헌이야. 이게 어떤 범죄든 관계없어. 알겠지? 성범죄든 뭐든 관계없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동종업이나 또는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 전부 다 위헌이야. 그럼 어떻게 규정됐어야 돼? 이게 합헌이야. 10년 내 이러면 합헌이야. 이건 위헌이고. 알겠지? 이거 일률적이야. 일률적. 일률적이기 때문에 위헌이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잖아. 쟤랑이 있으니까 합헌이라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여기 봐봐. 일률적으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위헌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객관식 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문구를 자꾸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6번. 자, 수사기관,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업자. 이건 다 아실 거야. 전기통신업자 위치 추적 자료 제공. 또, 자, 기지국 운영자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자료 제공 요청했을 때 전부 다 위헌인 거 아시지? 왜? 정보를 특정해야 될 거 아니야. 특정하지 않은 채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자, 이거를 사후에 통지하고 불복 절차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럼 전부 다 위헌이다. 그래서 수사 종료 위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수사 종료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수사 종료가 아니라 자료 제공 후. 알겠지? 자료 제공 후. 그래서 전부 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보세요. 그래서 이거 특정 시간대나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자, 충분한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요,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정리해놨으니까. 자, 기출지문도 볼게요. 작년에 경찰 간부 시험 문제 제출된 거죠, 이거? 자, 자유로운 의사소통, 통신 내용,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통신관계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또는 통신 자녀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장소, 횟수, 시간 등 통신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 전반적인 상황, 비밀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야, 다 가져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작년에 기출 지문이었고요. 자, 7번도 볼게요. 이것도 바로 이어서 기지국이야. 똑같아요. 판례 견해는. 얘도 특정을 안 한 거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지국 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들은 사법경찰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제출을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특정을 안 했어. 또 위헌이야. 알겠지? 아까 위치 추적 자료도 내밀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이것도 민감한 정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민감한 정보인데 과도한 제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러분 통신의 자유하고 통신비밀 자유는 구별하실 줄 아시죠? 통신의 자유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알겠지? 통신비밀의 자유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통신의 자유는 결정 또는 형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통신할지 말지 이거는 내용 비밀. 그래서 여러분 아예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외우라고 그랬지. 통신 비밀 자유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 교도소 수용 시설 안에서 서신을 개봉한 채 자꾸 내라는 거 비밀의 자유 침해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내 통신한 내용을 통신한 자기 결정권 내 결정 승 그러니까 통신의 자유를 보셔야죠. 자, 밑에 기지국 수사를 허용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방법. 자, 통신비밀보호법. 여러분 통신비밀보호법은 영장주의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지? 여러분 통신비밀의 자유에 통신의 자유에는 영장이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영장주의 적용하는 거야. 주거 알지? 주거의 자유에는 영장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지. 16조 후단에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 받아라. 알겠어? 그러니까 통신의 자유도 영장주의 적용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봐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장이 아닌 법원의 허가. 여러분 법원은 어차피 영장 발부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니까 법원에서 허가를 한다. 법원에서 동의명령장을 발부한다. 따로 영장 같은 건 필요 없어. 알겠지? 따라서 이건 영장주의 반하지 않아. 그래서 통신비밀법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라.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영장주의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판례였고 기출지문은 올해 23년 경찰 승인에도 나왔습니다. 반하지 않는다죠. 8번 볼게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즉시 삭제, 전송, 방지, 중단, 기술적 조치를 의무를 부과. 이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P2P 제공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입 말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 당연하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니까 사업자잖아. 이런 사업자들이 만약에 아동, 청소년 이런 음란물 같은 거 이런 건 당연히 걸러내야지. 반하지 않습니다. 자, 9번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이걸 뭐라 그래? 사설탐정.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설탐정업은 불법입니다. 캐나다 가서 하세요. 캐나다는 저법이니까. 알겠지? 금지예요. 불법이에요. 뭐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10번도 볼게요. 이 사건 제재 조항. 택시 운송 사업자가 이 사건의 금지 조항 각호 비용을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자, 아무래도 택시 운송 사업자가 회사가 택시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았을 때, 야, 내가 만약에 네가 위반하고 제재 받으면 그거 네가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사업 회사에게 받은 과태료 같은 거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건 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또는 사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런데 위와 같은 불이익이 위 조항 자체에서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처분이 있어야 된다 해서 법조항은 잘 만들어졌고 여기에 근거해서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 단계에서 따라서 법조항 자체에서는 직접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 조항 자체는 직접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런 논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치구조 헌법처에서 판례편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버스 운송 사업자 운송 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 운송 사업에 한해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 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 차별돼서 편도와 지에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다만 이거 법은 잘 만들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여기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자, 대형마트 의무 휴일 있는 거 아시죠? 전통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12번. 자치시군구 의원. 자,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거? 우리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자,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33.333% 맞지? 다른 말로 3분의 1. 자, 지방의원 외워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50% 맞지? 그래서 100명에서 33.3을 플러스 하면 133. 이렇게 되는 거고 33점을 마이너스 하면 66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딱 그러면 몇 대면? 66하고 13이니까 1대 2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얘는 50%니까 100명에서 50% 했으니까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50 50 그러면 1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범위 안에 들면 합헌 맞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위헌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선거구를 다 다시 짜야지. 왜? 도미노 현상처럼 같이 무너지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거야. 처음에 지방선거에서 60% 했다고. 그런데 이걸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줄여야겠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처럼 33.3은 어떻습니까? 아, 그건 좀 심하다. 알겠지? 그래서 지방의원은 50%. 됐지? 이렇게 바뀌었다. 다 아실 거야. 자, 기출지문 볼게요. 자치시군구 의회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 편차 기준. 맞지? 국회의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33.333, 지방의회 의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타당하고 인구 비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선례 또한 평균 인구 수로부터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이 상당하다. 볼게요. 맞는 지문. 13번. 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송할 적에 행정소송은 91년이고 특허 소송은 30이래요. 알겠지? 아무래도 특허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고 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허를 받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30일 기간으로 당한다 해도 짧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30일, 90일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내용 없어요. 그냥 소속한 안정을 위해서 90일로 짧은 기간을 정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자, 밑에 기출지문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 조속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14번. 자, 민사법정 내 요거 보호장비 사용.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 사용. 자, 이 사람이 형사범죄자로서 그래요. 자, 수용시설에 있다가 민사소송을 걸은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도주할 방법으로 이것도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민사법정 내에서도 채워놔야지. 알겠지? 그래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반하지 않는다.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뭐 내용은 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개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도관만 가지고는. 알겠지? 그래서 교도관뿐만 아니라 보호장비를 사용을 대체할 수 교도관만이 개호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사법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법정 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 제2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지문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출정 시 청구인의 교도관 동행, 교도관의 청구인에게 재판 시작 전까지 행정법정, 민사법정 관계없어. 알겠지? 보호장비 착용을 하도록 한 것은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볼게요. 청구인들은 국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옛날 오물분쇄기.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물을 버리는 거하고 물을 희석해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필터로 걸러서 버려야지. 말이 안 되죠. 갈아서 버리는 거하고 그냥 버리는 거 똑같이 오염을 시키는 것 같지. 그래서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한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오물 분쇄기가요,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약간 물을 걸러서 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된 게 옛날. 지금 말고. 알겠어?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야. 2015년도, 2016년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2016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7, 8년 전이니까 옛날이지. 7, 8년 전에 했으면 솔직히 지금 기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알겠죠? 7, 8년 전에 컴퓨터하고 지금 컴퓨터는 상황이 다르죠. 결과가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헌법재판소 국가기본권 보호무. 자, 이것도 기본권 보호무 관련된 판례인데 이 정도는 기본권 보호무의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의무는 최대한 보장이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기본권 보호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 문제 논의하지 않는다. 침해도 아니고 반하지 않는다. 한번 자, 7월달 판례 볼게요. 법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법원도 100m 이내 예외적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밑에 기출지문도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 이게 이거잖아. 모든 있잖아.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침해다. 맞죠? 자, 볼게요. 자, 2번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 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지급된 급여 중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를 금지하는 거. 야, 100% 다 압류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1개월, 3개월 이 정도는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3번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결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 통보. 요거 여러분들. 자유권 규약위원회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견해를 제시했다 해서 이 견해를 그대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기출지문 있어요. 자유권 규약위원회
자유권 규약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 기구이므로 규약의 당사국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나라 입법자는 자유권 규약위원회 견해 구체적 내용에 구속 안 된다고. 알겠지? 구속력이 없다니까. 그냥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그냥 의견 제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를 부담한다. 틀린 지문. 4번. 공직선거법이 일정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이상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주지 않는 것,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공영제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가 돼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불법적인 것만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반환, 보전 비용, 처리 조항 요거 조심하세요. 우리 후보자일 때는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을 해줘요. 하지만 예비 후보자일 때는 직접 만나서 명언교부 같은 걸 하게 한다 해도 그 비용만큼은 보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비 후보자의 알겠지? 반환,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자의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후보자는 보전해줘요. 자, 5번.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 군무원. 군인 군무원 같은 개념이야.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에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요거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요거 정치적 의견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잘 외우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앞으로 나올 거야. 정치적 의견 명확성어치,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자, 6번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걸 조심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맞는데 기관은 아니에요. 알겠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 진해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부산시장, 진해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끼리는 안 돼요. 알겠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통칭이다. 자, 7번 징계 결정의 공개 조항은 전문적 법률적 지시, 윤리적 소양 또는 공정성, 신뢰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 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거야. 변호사 징계. 여러분 변호사가 징계 받았다. 일반 사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할 거나 선임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참고해야 돼 말아야 돼. 요즘에 보니까 변호사가 아예 손 놓고 결국 패소까지 확정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럼 그 변호사 징계한다 만다 해갖고 그거 국민들이 알아야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안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변호사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반하지 않는다. 밑에 기출지문도 있어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알겠지? 자, 8번 볼게요. 공무단위권 공직취임의 기회. 이건 요로 많이 가. 잘 봐봐. 공무단위권 25조야. 공직취임의 기회뿐만 아니라 모두 줘야 돼. 승진에 균등한 기회. 이것도 준다고 그랬지. 다만 특정 시험을 통한 승진 기회는 이건 없어. 이건 조심해. 특정 시험을 통한 승진 기회는 보장해주지 않아. 그래서 특정 직책, 특정 지역, 특정 보수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질문이라고 했어. 정년 보장도 없어. 알겠지? 계급 정년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 아마 경찰학 시간에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무단위권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뿐만 아니라 승진 기회 제공도 포함됩니다. 이거 꼭 아세요. 자, 기출지문. 공무단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 알겠지? 하지만 특정 그러면 틀린 질문이다. 자, 8월달 판례 볼게요.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여러분 고등교육이 누구야? 여러분 중등교육이 고등학교고요. 고등교육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고등교육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육 공무원이 아닌, 요게 중요해요.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이분들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이분들은 단결해야지. 공무원이 아니라며. 대학 교원이니까. 근데 왜 못하게? 그게 침해한다. 알겠지? 공무원이 아니라며.
자, 그다음에 밑에 교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법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률 조항은 침해다. 알겠지?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맞네. 자, 두 번째,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 아닌, 알겠지?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조심하세요. 자, 일단은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 맞아. 알겠지? 하지만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단체 행동권이 없는 거지 단결은 해요. 네, 이것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승지 문제, 올해 문제. 아니 교육공무원도 인정하는데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누가 봐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는 안 된다고? 초, 중 등 교육권은 안 된다고. 알겠지?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이 안 된다고. 자, 2번 민법 166조 1항 766조 2항 객관적 기산점 불법행위 5년. 잘 봐봐. 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5년이잖아. 근데 과거사 정리사건은요. 과거사는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뭐가 된다? 무죄가 된 다음에 무죄된 이후부터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러면 과거사 언제? 옛날부터 해갖고 5년 따지면 벌써 끝났지. 그럼 이거 뭐 잘못 정한 거 아니야? 그럼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무죄 판결을 받은 날부터 5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5년 과거사 정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침해야. 알겠어? 이거 침해라고. 그래서 요거 판례를 조금만 한번 이해하시고 과거사 탁 나오면 객관적 시점을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밑에 설명해놨어.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일단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데 써놨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야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5년 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짧다. 그래서 밑에다 써놓은 거라고. 자, 3번 판례를 볼게. 민주화 보상법. 잘 봐봐. 보상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배상이란 말. 자, 이 앞에 손실이란 말이 붙었고요. 여기는 손해란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은요. 이거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전보해 주는 거야. 이걸 전보해 주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겠지? 근데 손실보상은요. 말 그대로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전보하는 제도니까 아주 극히 드문 예에서 발생해요. 재산권에 관한 공무 필요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 행위로 피해인데 여기다가 위자료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적법한 행위에 무슨 위자료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자료가 없다고. 이 안에는. 그럼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위자료가 받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이거 받았으니까 위자료 청구하지 마세요. 말이 돼,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 받았으니까 청구하지 마세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보상법이야. 분명히 민주화 보상법. 알겠지? 보상법인데 국가배상 청구를 침해하지 아니하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뭐라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못하게 하면 침해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헌법에 반한다. 됐어? 정신적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알면 이게 왜 잘못된 판례고 침해인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알겠어? 손실보상은 적법행위고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 손실배상, 손해보상 이런 말은 우리나라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셔야 돼. 손해인지 손실인지 좀 알겠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손실 났잖아요. 그러면 적법행위로 발생한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건 없어요. 이런 뜻이고.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그건 불법행위로 인한 발생한 거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별해야죠. 4번 볼게요. 자, 이것도 유명한 판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나왔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 이거 봐봐. 요양급여 내용.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 대학 다닐 때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얀 병원, 백병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백병원 말고요. 하얀 병원 그러면 정신병원을 주로 얘기할 때 썼단 말이야. 건물이 그냥 하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이야.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아시지? 요즘에 흔한 말로 흔한 말로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연예 프로에도 나오고 꽈추형 아저씨 있잖아. 그 사람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야, 뭐 어디 안 좋아?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양급여 내용은 이것도 민감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알겠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 또는 어느 병원을 갔다 왔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했다만 알아도 사람들 뭐라고 할까? 야,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민감한 정보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고 이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따라서 과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 왜? 경찰서장이 가져와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왔던 판례. 보세요. 기출지문.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상병명, 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야, 요양기관 그냥 병원 명만 알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니까. 침해다.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DNA 감식 채취 영장 발부할 때 영장 실질 심사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 안 하면 절차 위반이다. 이것도 기출지문도 DNA 감식 치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침해다. 맞네요. 자,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훼손 감청. 여러분 감청이 뭐야? 압수수색하고 감청은 구별해야 돼 말아야 돼? 야, 압수수색은 책상을 뒤지는 거고 감청은 뭐야? 왔다리 갔다리는 사이에 엿듣는 거잖아. 그 뒤지는 거하고 엿드는 건 다른 거지. 분명히 달라야 돼. 체포수용 영장을 가져왔는데 감청하고 앉아있어. 영장지에 반했다. 알겠지? 그래서 꼭 보세요. 따라서 침해한다. 기술지문도 인터넷 회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알겠지? 책상을 뒤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수신되는 과정 중에 수집된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수사함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체증활동 아시지? 사진 촬영 같은 거, 증거 체증활동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근데 요거에 중요하죠.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동안에만. 알겠지? 뚜렷이 벗어나는 동안에만. 이건 반하지 않아. 또 이건 또 단순히 행정기식에 불과했다. 뭐 내용적으로 많이 없어요.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요는 자 밑에 기출지문 볼게요. 많이 있었어요. 자 경찰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동안에만 그러면 침해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 심리적 부담을 작용, 집회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침해한다. 틀린 지문. 올해 경찰 1차 문제고요. 작년 경찰 2차 문제도요. 5개 집회 시 경찰관의 촬영 행위, 증거 보전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인정되는 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5개 집회 시 현장 촬영, 수집한 자료, 보관, 사용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맞지? 왜? 뚜렷이 벗어날 때만 하고 있으니까. 자, 8번. 교정시설 안전과 수용 거실의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 조명. 자, 밤에도 깜깜하면 그렇잖아.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약한 미등 같은 거 켜놓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지문도 법무부 훈령, 법무시설 기준 규칙, 수용동의 조도 기준, 취침 전 200누수 이런 거 반하지 않아요. 알겠죠? 취침할 때는 60누수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자, 9번 청구인들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름, 생명, 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수사기관 제공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름, 생명, 월일, 주소는 개인을 식별하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 자체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공무원 이름, 그다음에 직책은 아예 가슴에 달고 다니지? 책상에 붙어있지? 관계 부서 벽에 붙어있지? 그런 것들은 공개 대상 정보야. 알겠지? 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 앞자리지 뒷자리 아니잖아.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거 이거는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맞지만 엄격히 보호 대상은 아니다. 알겠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엄격히 보호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 관련해서 제공 행위가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던 판례고요. 기출지문도 있어요. A시장이 B경찰서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B경찰서장 청구인들의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소 제공한 행위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알겠지? 이거 기출지문이야. 자, 10번도 볼게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 또는 계약, 근무규칙 등이 정함이 없는 때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법.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요.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 기출지문도요. 작년 2차 문제요. 헌법 22조 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했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학문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 국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작자 권리도 보호하는 과제에 있다. 맞아요. 자, 11번. 요거. 특허소송은 30일. 알겠지? 굳이 90일 안 해도 돼. 여기는 더 짧아. 30일 제소기간. 아까 행정소송은 90일. 자, 특허소송 30일. 이거 전부 다 반하지 않는다. 왜? 특허소송 전문적인 소송이야. 심지어는 기출지문도 있어. 작년 간부 문제지.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 송달 받음부터 30일 이내 제기토록 한 건 부당하게 짧지 않다. 알겠죠?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11월 달 판례 볼까요? 자, 6.25 전몰군경 자녀 지급대상 전투기간 전산 전몰군경의 자녀로 설정한 것.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들로.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전몰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름도 전몰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 반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 여러분, 파란색 실선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중교통하고 긴급자동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3번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치, 억제하기 위해서 권리자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한 거. 명확성체도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12월 판례 볼게요. 자, 1번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3일. 이거 드디어 위헌결정 받았어. 왜? 민사소송이야. 다른 소송에 보면 즉시항고, 긴급, 비상선고 보통 5일에서 7일인데 3일은 너무 짧다. 알겠지? 3일은 너무 짧다. 위헌, 침해다. 그래서 밑에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건 재판 정권 침해한다. 맞는 지문. 작년 경찰 간부 문제였죠. 2번 볼게요.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지역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지?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교는 국가사무예요. 자, 3번 가사소송법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 여러분, 재심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에요. 재심을 할 수 있는 건 입법자의 선택일 뿐이에요. 반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한 거. 자, 그다음에 2019년 판례 볼게요. 자, 이것도 판례, 1번 판례, 향정신성 의약품. 요즘에 핫한 사회적 이슈죠. 무기토록 원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매매 중에 매수 부분도 반하지 않습니다. 매매는 팔고 사고를 다 뜻하는 말이죠. 반하지 않아요. 요즘에 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서 이거는 널리 퍼질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매매를 그러니까 자, 판매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이 대우해야 돼, 달리 대우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경우가 있고 판매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를 위해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처벌의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같이 하면 다 틀린 지문이야. 제일 불법성이 높고 그 다음 높고 제일 약하고 전파성이 제일 낮으니까 그래. 마약 맞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 안 줍니다. 알겠지? 마약 맞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약을 남한테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팔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서비스로 주거나 막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중독성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고가로 치는 거야. 왜? 걔는 진짜 라면 먹을 거 아껴서라도 사니까. 그래서 대부분 마약 맞는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그 돈으로 다 마약을 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마약 살 돈으로 다 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맞으면 뭐 이런 어떤 식욕이나 이런 게 그냥 안 생기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나른해지니까. 그래서 뭐 내용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2번
자,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 월액에 대한 보수 보험료 외 소득액의 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거. 국민건강보험은요, 가입도 강제되고요, 금액도 강제적으로 정해지고요, 안 내시면 강제 징수까지 하는 거 전부 다 폰입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3번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거 제가 얘기했죠.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이렇게 해서 누구?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럼 변호인은 뭐라 그랬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고 싶은 사람. 맞죠? 변호사하고 변호인은 다른 말이야. 변호사는 자격, 면허가 있는 자고, 그 사람이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변호인이 되는 거죠. 알겠지? 영화 알죠? 변호인. 특정 사건을 담당한 사람. 알겠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면허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 만나야 되는 건 무기대등. 누구랑 싸워야 되니까? 검사랑 싸워야 되는데 무기대등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기대등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옛날에 이렇게 가는 건 또 법률상 권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나 이분이 이렇게 가나 뭐 동질적인 거 아니야? 본질적인 거고, 따라서 이게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 바뀐 거죠. 알겠지?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요거예요. 알겠지? 요 판례예요. 요 판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안에 설명해놨어.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만나라 본질적인 거다. 알겠지? 밑에 기출지문도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권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천. 그래서 올해 경찰 승진에도 나왔어요. 작년 경찰 2차 문제도 나오고. 4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 법원하고 헌법재판하고 법원에서 하고 나서 헌법재판으로 또 하고 뒤집어주세요. 그럼 법원이 뭐가 돼? 그래서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대등기관이야. 알겠지?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데 다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로 헌법소원을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 자, 5번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여러분, 특별검사는 정치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중에 검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부 다 합헌이에요. 알겠지? 자, 위헌인 거 하나 있는 거 알지? 뭐야? 특별검사가 동의명령장 영장 없이 발부하면 그게 위헌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6번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특가법 개정으로 예비. 이건 좀 외우셔야 돼. 마약사범. 자, 알겠지? 마약사범. 그 다음에 밀수입. 이런 것들. 자, 마약사범이나 마약사범 또는 밀수입, 또 조세포탈. 이 세 가지는 가중처벌. 어떤 걸로? 예비를 본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돼. 알겠지? 위헌이야. 위헌. 요거하고 구별해라. 관세법. 알겠지? 아니, 조세포탈하고 관세는 국제적인 문제 아니야? 왜 그러냐고요? 잘 생각해봐. 국제적인 문제. 오늘 있잖아. 뉴스를 볼 적에 오늘 유가가 배럴당 얼마입니다. 그 유가 지금 돈을 내는 거야. 알겠지? 그 대신 그 기름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 2년 뒤에 들어와. 그럼 지금 돈 낸 유가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국제시장에서 돈을 달러로 지불했을 때 그 기름은 있어 없어? 아직 파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 여러분 외제차 있잖아.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차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라면요. 아주 비싼 외제차는요. 주문을 하면 주문해갖고 계약금 넣어야만 그때부터 제작을 합니다. 알겠지? 알겠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다 줘, 돈. 그래서 제작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1년 뒤에 들어와. 그러니까 관세법상은요, 예비가 곧 본범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예비죄를 본범에 준해서 가중처벌하는 거, 이렇게 본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거, 얘는 합헌. 됐어?
하지만 얘 세 개는 전부 다 위헌이야. 됐지? 외워. 그래서 밀수입, 마약, 조세포탈, 예비를 본범에 가중, 심지어는 특가법에서 지우기도 했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도 하고. 근데 왜 얘네들은 가중처벌하는데? 자,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위반해서 형벌체계 반했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어. 알겠어? 여기 예비라는 개념하고 비교 판례. 이게 관세포탈이야. 알겠어? 이건 합헌이라고. 정리해놨다고 밑에. 보세요. 관세포탈 요거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 틀리지 고르지 말고. 여기 있네. 사회복무요원 또 나왔네.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병하고 같아달라. 다르지?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보장 안 해도 되지. 다만 월급은 같이 준다 해도. 자, 이런 것들 현역병과 달리 식비, 교통비, 제복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자, 인가를 받지 않냐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 여러분 학교는 전부 다 재단법이네요. 인가, 교육부의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9번 공직선거법 시도의회. 자, 몇 프로? 지방선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알겠지? 그래서 계속 적용한다. 10번 사망일시금. 이게 뭐야? 사망일시금은. 아니 원래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연금을 받으면 그 유족들이 혜택을 받는데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돌아가시면 일시금을 지급해서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은혜적인 거, 시혜적인 거 반하지 않습니다. 밑에 기출지문. 자,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 기대권, 재산권 보호 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 혜택이라니까, 혜택.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드라마에도 나오지. 혜택이 오래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지? 혜택은 시혜적인 조치는 권리가 아닌 거야.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이거 암기하세요. 알겠죠?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효제도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재산권 박스에 넣어놓고 다음 좀 골라라. 사망일시금 재산권 아니다. 이거 꼭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 자주 나오잖아. 22년 승진 간부 문제 다 나왔으니까 박스 놓고 재산권이다 아니다. 분명히 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19년 4월부터 보도록 할게요.